3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밤샘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사용초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먼저 검찰 조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5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장 21시간 동안 검찰청사에 머물며 조사를 받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30분에서 30분 모자라는 역대 두 번째 대통령 검찰 조사 기록 시간입니다.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까지 14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은 6시간 반 정도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고강도 추궁에 이 전 대통령은 일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금 10만 달러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김윤옥 여사가 이 돈을 명품백 구입에 사용했는지 등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함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을 제시하며 추궁해도 이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선 관련 청와대 문건까지 보여주며 추궁했지만 이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킹건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일부 문서에 대해선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검찰 확보 문건의 증거 능력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형 이상은 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해선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한 데 대해 검찰은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혐의가 더 가벼운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고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한 뒤 기다리던 측근들에게 검찰 조사에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기소를 한다면 언제쯤 이루어질지 석대성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20가지가 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논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 전 대통령은 190쪽에 달하는 검찰 신문조서를 6시간 넘게 직접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으로 입회한 강훈, 피영현, 박명환, 김병철 변호사도 함께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일부 진술에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나 신문조서 검토, 이의 반영 과정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나 마찰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일부만을 제시했고 이 전 대통령 입장을 가능한 많이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일부 증거를 제시할 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네라며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은 기존 입장대로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영장 청구 시 발부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 시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스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등 이 전 대통령이 기존 발언을 뒤엎고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가 이것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검찰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관심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언제 기소하냐입니다. 일단 검찰은 중대 사건을 기소할 때 통상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 기소니만큼 정치적 논란 등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굵직한 정치 일정을 보면 4월 말엔 남북 정상회담이 잡혀있고 6월 13일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발표 시점에 따라 검찰 의도와 무관하게 진보, 보수 진영 사이에 정치적 논란이나 지방선거 유권자 표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가능한 속전속결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 진척 상황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등 국가 현안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속전속결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 3명의 국정원장은 하나같이 돈을 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었고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 수억 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 변호인은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집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국정운영의 최고기관인 청와대 예산으로 사용될 줄 알고 특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꼿꼿이 앉은 자세로 변호인의 말을 듣던 남 전 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 변호인은 특활비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 사용이라 판단돼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면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활비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고 횡령, 국고 손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며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에 쓰이길 기대했으나 반대된 점이 안타깝고 배신감까지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변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공여는 인정한다면서도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고 뇌물이나 국고 손실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특활비 사건이 개인이 아닌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더라도 그분이 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개인 비위의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미비된 제도적 문제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정당한 금원이라면 은밀하게 골목에서 만나 차에서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부정한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범위를 부인하는 전술을 들고 나온 남 전 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어떤 법리로 맞설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프레시안 등 몇 언론사가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경 한 여대생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네. 서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 전 의원이 고소장을 냈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건가요? 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네네. 중앙, 한겨레 등 몇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6명을 고소했고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시 여대생이나 뭐 호텔에 정 전 의원을 데려다 줬다는 뭐 민국파라는 네티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당사자였는데 여기는 고소를 안 한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자들만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 피해자나 민국파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 전 의원 측은 네. 우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특정되지 아, 네. 않았고 또 본인들은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것도 일반적인 수사 방법과 동일하게 네.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하고 또 양측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네.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네. 수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또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정 전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했으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검찰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우선 양측이 지금 굉장히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네.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그러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누군가가 한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네.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한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 그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치킨 게임 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은 개그맨 이창명 씨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20일 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창명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 뒤에 경찰에 나와 자신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이지 현장에서 도망쳐 잠적한 게 아니다는 게 이 씨의 해명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소 면허 정지 수준인 0.05% 이상은 된다며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도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중 등을 위드마크 개수 공식에 대입해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역산하는 기법입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 외에도 이창명 씨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1, 2심은 이창명 씨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에 취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지 안 마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지 말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무죄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창명 씨는 출연하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매는 오해받을 일은 애초에 안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오늘 오후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단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라고 지시함에 따라 강원랜드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윤택 전 연희당 거리회 예술감독을 17일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고소한 16명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씨의 휴대폰 등 자료를 바탕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기관 업무 보고를 합니다. 김 회장은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협회 활동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영장 청구권 부여, 공수처 신설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내일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김병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근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 행정처 구현 등의 안건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